그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자는 62년 인생 중 가장 뜨거운 순간을 맞았습니다.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입맞춤. 하지만 그 다음 날, 태자는 경비실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영정 앞에서 흘린 눈물과 함께 말이죠. 과연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태자의 눈이 떠졌습니다. 틱, 틱, 틱. 벽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남편 병수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태자는 아직도 옆자리의 빈 공간에 손을 뻗곤 했습니다. 차가운 이불만 만져질 뿐이었지만요. 일어나야지. 태자는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어요. 관절마다 뻐근한 통증이 스며들었습니다. 62세의 몸으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거칠어진 손, 그리고 생기를 잃은 눈빛. 이게 정말 35년 동안 사랑받았던 그 여자일까요?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남편의 영정사진에 속삭였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어요. 간암이었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지옥 같았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지만 결국 남편을 지켜낼 수 없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야 현실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은 빚더미와 텅 빈 집뿐이었거든요. 두 아이는 이미 각자의 가정이 있었어요. 큰딸은 부산에, 작은 아들은 서울에. 가끔 안부 전화는 오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생활이 빠듯했죠.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엔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이 때문인지 오래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팠거든요. 그러던 중 동네 부동산에서 아파트 청소 일자리 소식을 들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4시간 동안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청소일이라니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첫 출근 날, 태자는 새벽 4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아직 어둠이 깔린 거리는 적막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받은 청소 도구를 들고 20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올려다봤을 때 마음이 막막했어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저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태자는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1층 복도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긴 복도를 걸레질하다 보니 무릎이 아팠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청소하다 보니 숨이 차올랐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죠. 2층, 3층, 4층, 층을 올라갈 때마다 숨이 더 가빠졌어요. 중간중간 계단 난간에 기대어 쉬어가며 일을 이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청소를 할 때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 구겨진 작업복, 거친 손, 이것이 정말 자신의 모습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모든 청소가 끝났어요. 태자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날이니까 이렇게 힘든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은 늘 간소했죠. 라면 하나를 끓여 먹고 나서 태자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이렇게 태자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없는 삶,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생계, 그리고 62살의 나이에 시작한 새벽 청소일.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청소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자는 조금씩 일에 익숙해져 갔지만 여전히 몸은 힘들었어요.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가 시작되면서 청소일은 더욱 고된 노동이 되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부터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유난히 습하고 더운 날씨 탓에 몇 층을 오르지도 못했는데 벌써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죠. 후, 태자는 수시로 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아야 했어요. 10층을 넘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짚고 잠시 쉬었지만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전 9시가 가까워져 청소를 마친 태자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습니다. 아파트 입구 쪽 벤치에 주저앉아 가방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하지만 미지근한 물은 갈증을 달래주지 못했죠. 부채질을 해봐도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위 속에서는 별 소용이 없었어요. 이렇게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하지? 태자는 벤치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현기증이 살짝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나이인데 이런 더위 속에서 몇 시간씩 청소를 하는 게 너무 버거웠죠.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태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파트 경비실에서 한 남자가 창문을 열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60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경비원복을 입고 있었어요. 여기 들어오세요. 에어컨 바람 좀 쐬셔야지. 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경비실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자의 표정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보였고 무엇보다 더위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들어오세요. 태자는 조심스럽게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순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동안 얼마나 더웠는지 찬바람이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앉으세요. 많이 더우셨죠? 남자는 의자 하나를 태자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태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앉았습니다. 경비실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간단한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잠깐만요. 남자는 작은 냉장고를 열더니 차가운 보리차 한 컵을 따라 태자에게 건넸습니다. 얼음까지 동동 띄운 시원한 보리차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태자는 보리차를 받아들고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 안으로 시원함이 퍼져나가자 절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원한 차 한 잔이 이토록 감사할 줄 몰랐죠. 매일 새벽부터 청소하시는 거 봤어요. 혼자서 이 큰 아파트를 다 청소하시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남자의 말에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 남자가 자신을 계속 지켜봐 왔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봐 준다는 게 고마웠죠. 일이 일이라 해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중간중간 쉬셔야 해요.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의 배려 깊은 말에 태자의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자식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동네 사람들과도 특별히 가깝지 않았어요. 저는 황건우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비를 한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저는 김태자예요. 청소일 시작한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건우는 태자보다 1살 어린 61세였어요. 전에는 버스기사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 그만두고 지금은 경비를 하고 있다고 했죠. 버스기사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그때가 나았어요.
지금은 뭐 조용하긴 하지만 좀 심심하죠. 건우의 말에서 어떤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자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독감 말이에요.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시원한 보리차를 마시니 한결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건우는 태자가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또 한 컵 더 따라주기도 했어요. 이제 좀 괜찮으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태자는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남편 이후로 이렇게 자신을 배려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어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앞으로도 더우면 언제든 들어오세요. 여기가 뭐 대단한 곳도 아니지만 쉬어가는 정도는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다른 사람의 친절을 경험했거든요. 건우의 배려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그 이후로 태자는 청소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경비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였지만 점점 건우와의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갔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건우는 태자가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차가운 보리차나 물을 준비해 두곤 했죠. 작은 배려였지만 태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건우 씨는 몇 시에 출근하세요? 저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예요. 24시간 근무죠. 그럼 잠은 언제 주무세요? 낮에 경비실에서 조금씩 자요. 밤에는 순찰도 돌아야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깊게 잠들 수는 없어요. 건우의 말을 들으며 태자는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자 태자는 건우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이 남자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가족은 있을까? 왜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궁금증이 생겼지만 선뜻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태자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건우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따로 살죠. 가끔 안부 전화나 받고. 태자는 건우의 말투에서 어떤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자주 만나세요? 아니요. 다들 바쁘죠. 명절 때나 보고. 평소엔 각자 생활하기 바쁘니까요.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큰딸은 부산에, 작은 아들은 서울에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 받으면 다행이에요. 요즘 자식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때와는 달라요.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의 허전함, 말 상대가 없는 적막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저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정말 조용해요. 텔레비전 켜놓고 혼자 밥 먹는데 가끔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태자의 말에 건우도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근무 끝나고 집에 가면 컵라면 하나 끓여서 혼자 먹고 일찍 자고 그게 전부죠. 컵라면만 드세요? 그럼 몸에 안 좋잖아요. 태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건우는 그런 태자의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뭘 해먹을 기운도 없고 혼자 먹을 거 뭘 차려 먹겠어요. 그 말을 들은 태자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처지였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반찬은 만들어 먹었거든요. 며칠 후 태자는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밀폐용기에 담아온 김치였지만 건우의 표정이 환해졌어요.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네, 별거 아니지만
건우 씨가 항상 시원한 물 챙겨주셔서 고마워서요. 와, 집에서 담근 김치 먹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건우는 김치를 한 젓가락 집어 맛봤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김치 맛이네요. 그 말에 태자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거든요. 앞으로도 가끔 가져다 드릴게요. 어차피 혼자 먹기엔 양이 많거든요. 그럼 저도 뭔가 해드려야 하는데. 아니에요. 건우 씨가 매번 시원한 차 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정말이에요. 그날 이후 태자는 반찬을 조금씩 더 만들게 되었습니다. 건우에게 나누어 줄 생각으로 말이에요. 나물도 무치고 멸치볶음도 만들고 달걀말이도 해서 가져갔어요. 태자 씨 덕분에 집밥 먹는 기분이에요. 컵라면만 먹다가 이런 반찬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건우의 말을 들으며 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의문이었거든요.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만든다는 게 오래간만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경비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쉬어가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머물기도 했어요. 건우는 태자가 오면 항상 의자를 정리해주고 시원한 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태자도 건우를 위해 반찬을 쌓아오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참 좋아요. 어느 날 건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자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저도요.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건우 씨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한결 나아져요. 두 사람은 각자의 외로움을 서로 달래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태자가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는데 문득 책상 위 작은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건우와 한 여성이 바닷가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3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여성은 하얀 원피스를 입고 건우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태자는 호기심 반, 조심스러운 반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내분이세요? 건우는 태자의 시선을 따라 사진을 바라보다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제 아내예요. 아내를 보낸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그 순간 건우의 표정이 부드럽게 무너지고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자는 순간 가슴이 저릿해졌어요. 자신도 남편을 떠나보낸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저도 남편을 2년 전에 보냈어요. 태자의 말에 건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이 같은 처지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정말이에요? 그럼 태자 씨도, 네, 간암이었어요. 마지막 6개월 동안은 병원 신세를 졌어요. 고생만 하다 갔어요. 순간 경비실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상처가 공명하는 것 같았어요. 건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당한 거라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갑작스럽게 당하시면 태자는 건우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남편의 병이 악화되는 걸 지켜보며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라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어려웠어요. 밤에 집에 있으면 TV 소리에도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문만 열면 거실에 앉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없고 건우의 말에 태자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였거든요. 저도 그래요.
새벽에 깨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35년을 함께 잤는데 갑자기 혼자 자려니까 태자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그 외로움과 두려움이 떠올랐거든요. 처음엔 아내 옷도 그대로 둬놨어요. 화장대도 그대로 두고 마치 잠깐 어디 갔다 올 것처럼요. 저도 남편 옷 아직 못 정리했어요. 옷장 열 때마다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상실감을 조심스럽게 나누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말이에요. 자식들은 뭐라고 해요? 태자가 물어보자 건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가끔 전화해서 아빠, 너무 옛날 일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맞아요. 우리 딸도 비슷한 말 했어요. 엄마 인생도 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건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병을 꺼내 태자 앞에 놓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혼자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태자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정말 좋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단순히 인사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벗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건우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 사진 신혼여행 때 찍은 거예요. 부산 해운대에서요. 그때 아내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예쁘신 분이네요. 정말 행복해 보여요. 태자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화 한 번 내는 걸 못 봤을 정도로 병원에서도 간호사들한테 항상 고맙다고 하고 저한테는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좋은 분이셨네요. 네, 그런 사람을 잃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 아침, 태자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계단 구석에 버려진 큰 가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린 듯한 책장이었는데 통로를 완전히 막고 있었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옮길 수 없을 만큼 무겁고 큰 가구였죠. 태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건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건우 씨, 죄송한데 저 13층 계단에 큰 책장이 버려져 있어요. 제가 도저히 혼자서는 못 옮기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네요. 같이 가서 봅시다. 건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으로 올라갔어요. 정말로 커다란 책장이 계단을 막고 있었죠. 이건 어느 집에서 버린 건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무단으로 버린 거라면 처리해야 하니까요. 건우는 책장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13층 복도를 돌아다니며 어느 집에서 버린 건지 확인해 봤지만 명확하지 않았어요. 결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로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엘리베이터가 5층과 6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춰버린 것입니다. 깜빡, 깜빡, 천장의 조명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정전이 일어난 듯했죠. 이상하네요. 건우는 침착하게 비상벨을 눌러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지하에 있는 관리사무소는 전화가 안 되었어요. 태자는 순간 겁이 났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힌다는 게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괜찮을까요?
우리 여기 갇힌 거 아니에요? 태자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건우는 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했어요. 괜찮습니다. 정전이면 금방 복구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은 점점 더 후끈해졌어요. 에어컨이 꺼진 채로 밀폐된 공간에 두 사람이 있으니 금세 숨이 막힐 것 같았죠. 후, 태자는 더위와 답답함으로 인해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혀요. 태자가 불안해하자 건우는 더욱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건우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태자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태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어요. 남편 이후로는 이렇게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혼자 갇혔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건우 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태자의 말에 건우의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1시간 가까이 갇힌 채 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서로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건우는 손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태자의 얼굴에 시원함을 보내주었고 태자도 가방에 있던 작은 부채로 건우에게 바람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괜찮으세요? 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건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자 씨가 부채질해 주시니까 시원해요. 하지만 더위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완전히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건우는 태자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목 뒤로 흘러내리는 땀도 부드럽게 닦아주었어요. 태자도 건우의 이마와 목의 땀을 자연스럽게 닦아주었죠. 좁은 공간에서 서로를 돌보는 동안 두 사람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반대편 벽에 기대고 있었는데 어느새 가운데로 모여 앉게 되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후, 땀으로 젖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태자의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목에 달라붙어 있었고 건우의 셔츠는 완전히 투명해질 정도로 젖어 있었어요. 이윽고 건우와 태자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더위 때문에 붉어진 얼굴, 축축한 머리카락,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태자 씨, 건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곁에 있잖아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건우는 태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태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건우를 향해 몸을 기울였죠. 그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긴 키스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입맞춤이었지만 점점 깊어져 갔어요. 태자는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듯 건우의 어깨에 몸을 기댄 채 더욱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건우도 태자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그 순간을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직도 이렇게 떨릴 수 있구나.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태자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죄책감과 동시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설렘이 공존했어요. 이 나이에 다시 이런 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태자 씨 덕분에 살 것 같아요. 건우 역시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에 당황하면서도 동시에 태자에 대한 고마움과 애정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아는 채 그 시간을 보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 오후 멈춰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멈춰있던 시간도 다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윙 엘리베이터에 불이 들어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복구된 거였어요. 두 사람은 황급히 몸을 떼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땡그랑.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네요. 건우가 어색하게 말했고 태자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밖으로 나왔는데도 아직 심장이 뛰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그 순간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일이 있은 후 태자는 며칠 동안 경비실에 가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에도 건우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다른 길로 나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을 때마다 태자는 그날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건우와 나눈 키스, 그 순간의 설렘, 그리고 건우의 품에 안겨있던 따뜻함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거실 한편에 놓인 남편의 영정사진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보, 미안해. 태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을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태자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더구나 그 나이에 키스까지 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건우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 생각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남편에 대한 죄책감이 엄습했어요. 나이가 몇인데 이런 일로 잠도 못 자고 태자는 베개를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젊은 사람들이나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한편 건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건우는 태자가 경비실에 오지 않는 것을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청소를 마치고 나서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태자 씨를 당황하게 한 건 아닐까? 건우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이 실수였을까 싶기도 하고 태자가 불편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넷째 날 아침 태자는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경비실 쪽을 의식했습니다. 건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자신을 피하고 있을까? 궁금하면서도 마주치기는 두려웠어요. 청소를 다 마치고 나가려는데 건우가 경비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태자 씨. 건우의 부름에 태자는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건우의 목소리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태자는 한참 후에야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래요. 그래도 더우시면 언제든 들어오세요. 시원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고요. 건우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려 했었지만 어색함을 감출 수는 없었어요. 태자도 그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가볼게요. 태자는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건우는 그런 태자의 뒷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집에 돌아온 태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건우의 배려, 어린 말투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또다시 자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가족사진, 결혼기념일 사진들이 거실 곳곳에 놓여 있었어요. 그 모든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 떠나고 나서 이렇게 외로웠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마음이 흔들리네요. 태자는 남편의 사진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나요?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태자의 고민은 나이에 대한 부끄러움도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수근거릴 게 뻔했거든요. 저 나이에 무슨 연애냐.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하는 소리들이 들릴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태자는 경비실을 피했습니다. 건우도 억지로 태자를 붙잡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한 거리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태자의 마음 한편에서는 건우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고 있었어요.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면 건우와 함께 나눴던 차 한 잔이 생각났습니다. 경비실에서 나눈 따뜻한 대화들도 그리웠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태자는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려 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밤, 태자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건우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어요. 여보,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태자는 혼자서 이 모든 감정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건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자는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며칠을 보낼 때 남편이 조용히 말했었죠. 태자야, 나 없어도 너무 외롭게 살지 마. 좋은 사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 그때는 그냥 헛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뜻이었을까? 태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마음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자가 건우를 피하며 지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유난히 무더운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체감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이런 날씨의 새벽부터 청소를 하는 일은 정말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청소일이 오전 9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태자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작업복이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죠. 평소 같으면 경비실에 들러 시원한 차라도 마시고 갔겠지만 요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건우를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태자는 그냥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파트 출입구 근처에서 갑자기 현기증이 일었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태자는 비틀거리며 근처 화단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태자는 이마에 손을 올리며 중얼거렸어요. 머리가 핑핑 돌았고 메스꺼움까지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탈수 증상이었어요. 이런 더위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거든요. 태자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마시려 했지만 이미 미지근해진 물이었어요. 게다가 양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한 모금 마셨지만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집까지만 가자. 태자는 간신히 일어서려 했지만 다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결국 화단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태자 씨, 경비실에서 나온 건우가 태자를 발견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나가는 태자가 이상해서 창문 너머로 보고 있었는데 태자가 화단에 주저앉는 모습을 본 거죠. 건우는 급히 경비실을 나와 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태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태자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건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태자를 부축했어요. 일단 경비실로 가시죠. 이러면 안 되겠어요. 건우는 태자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경비실로 데려갔습니다. 태자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부할 힘도 없었어요. 경비실에 들어가자마자 건우는 태자를 의자에 앉히고 에어컨을 최대로 틀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얼음물을 꺼내 태자에게 건넸어요. 천천히 드세요. 너무 더워서 탈수가 온 것 같아요. 태자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씩 마셨습니다. 시원한 물이 목 안으로 넘어가자 조금씩 기운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날씨에 몇 시간씩 일하시면 안 되죠. 중간중간 쉬셔야 해요. 건우는 젖은 수건으로 태자의 이마와 목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자는 그런 건우의 배려에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을 피했는데도 이렇게 돌봐주다니. 미안해요. 요즘 경비실에 들르지도 못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태자 씨 몸이 더 중요하죠. 건우의 진심 어린 걱정에 태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1시간 정도 경비실에서 쉰 후에야 태자는 좀 나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아오고 어지러움도 많이 가셨어요. 이제 좀 어때요? 네, 많이 나아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에 가서도 충분히 쉬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날씨에 무리하지 마시고 중간중간 들러서 쉬어가세요. 건우의 말에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건우를 피할 이유도 그럴 힘도 없었어요. 건우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무슨 말씀을 해요? 어색해서 그러셨던 거죠. 건우는 태자의 사과를 받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자 태자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집에 돌아간 태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건우의 돌봄 덕분에 몸도 마음도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태자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그런데 건우 씨가 도와줬어요.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어요. 태자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건우에 대한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만났다는 게 미안하지만 동시에 감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 혼자 이런 감정을 안고 살 수는 없겠어요. 다음 날부터 태자는 다시 청소를 마친 후 경비실에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건우도 태자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둘 사이의 어색함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건우의 돌봄은 태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제 태자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건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자를 돌보면서 자신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던 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건우 씨, 그날 일 말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요? 네, 저 혼란스러웠어요. 건우는 태자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미안해서 피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이 어떤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태자의 솔직한 고백에 건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자 씨를 당황하게 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당황한 게 아니라 오히려. 태자는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건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건우는 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태자가 쓰러진 일이 있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예전처럼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의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서로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건우가 용기를 내어 태자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태자 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태자는 차를 마시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건우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요? 저희 이런 나이에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건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혼자 사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외롭고 쓸쓸하더라고요. 아내 떠나고 나서 5년 동안 그냥 하루하루 버텨왔는데 태자 씨 만나고 나서는 사는 게 달라졌어요. 태자는 건우의 고백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저도 남편 떠나고 나서 매일이 그냥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건우 씨랑 이야기하면서 오랜만에 웃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 음식도 만들고 그런 게 좋았어요. 건우는 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태자 씨,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건우는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 나이에 혼자보다는 함께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우의 말에 태자는 깜짝 놀랐어요. 마음속으로는 기대했던 말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뛰었거든요. 함께 산다는 게, 네, 저는 진심이에요. 물론 사람들 시선도 있을 거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남편에 대한 죄책감, 나이에 대한 부끄러움,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간절한 소망도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건우와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죠. 건우 씨, 마음은 고마운데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보네요. 건우는 당황하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만 남편한테 미안하고 이 나이에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태자의 솔직한 고백에 건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내도 제가 혼자 외롭게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아내가 보고 있다면 분명 혼자 있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건우의 말에 태자도 남편을 떠올렸어요. 자상하고 배려심 많았던 남편이라면 자신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좋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걸 원했을 거예요. 저희 남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제 걱정만 했던 사람이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책감보다는 고인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급할 건 없으니까요. 아니에요. 태자는 건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더 이상 혼자 살고 싶지 않아요. 건우 씨가 좋아요. 태자의 고백에 건우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이제는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건우 씨랑 함께해요. 건우는 태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태자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함께 살아봅시다. 서로 의지하면서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그날부터 태자와 건우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살 것인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언제 알릴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식들한테는 언제 말씀드릴까요? 태자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말하면 놀랄 거니까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걱정되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죠. 건우의 말에 태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2달 후 태자와 건우는 작지만 아늑한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각자의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가구들을 골라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어요. 이제 정말 같이 사는 거네요. 태자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건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걱정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혹시 후회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태자의 말에 건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후회 안 할 거예요. 태자 씨는요? 저도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게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했지만 점점 서로에게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태자는 청소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 마트에서 시간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건우는 아파트 경비 일을 계속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오늘 마트에서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우리와 비슷한 나이인데 정말 친절하시더라고요. 태자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어요. 그래요? 좋은 분들 만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건우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건우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은 새로 이사 온 젊은 부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아기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손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하루를 나누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던 소소한 일들까지도 말이죠. 텔레비전을 보며 웃기도 하고 가끔은 손을 잡고 산책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니까 참 좋아요. 어느 날 저녁 태자가 건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다시 웃을 일이 생기다니 정말 고마워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태자와 건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3달 후 태자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네, 좋은 분이야. 나보다 1살 어리고 혼자 사시던 분이에요. 엄마, 행복하세요? 딸의 질문에 태자는 잠시 생각했어요. 응, 행복해. 오래간만에 정말 행복해. 그럼 됐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딸의 지지에 태자는 눈물이 났어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딸은 태자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거든요. 건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죠. 아버지가 외롭게 사시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은데요. 언제 한번 뵙고 싶어요. 아들의 반응도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저희 부부 보기 좋아요. 마트 동료가 태자에게 말했을 때 태자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어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두 사람은 가까운 등대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자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건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건우 씨는요? 저도요. 이런 날들이 올 줄 몰랐어요.
태자는 건우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에는 남편한테 미안했는데 이제는 남편도 제가 행복한 걸 기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보고 있다면 잘했다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우리 얼마나 더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태자의 질문에 건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죠.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요. 맞아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각자 돌아가신 배우자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태자는 남편의 사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외롭지 않아요. 건우 씨가 저를 잘 돌봐주세요. 고마워요. 제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요. 건우도 아내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고마워. 태자 씨를 만나게 해줘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우리 행복하게 살게. 1년이 지났습니다. 태자와 건우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었어요. 어느 날 아침, 태자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건우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죠. 건우 씨, 저희 화분에 새싹이 났어요. 태자의 기쁜 목소리에 건우가 다가왔어요. 정말이네요. 예쁘다. 마치 우리 같아요. 새로운 시작. 건우는 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네, 정말 우리 같네요. 두 사람은 작은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낸 진심이 두 사람을 살게 했어요.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어요. 외로웠던 시간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저녁에 나누는 따뜻한 대화, 주말에 함께하는 산책.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행복이었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었습니다. 62세와 61세에 시작된 이 늦은 사랑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죠.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빈자리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깊은 쓸쓸함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남은 생에서라도 그 외로움을 함께 달래줄 인연이 있다면 그 또한 삶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아닐까요?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진심이 멈춰버린 인생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거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주인공에게 따뜻한 격려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